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다. 각본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운트 곡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입니다. 파산한 마운트 곡스 거래소 9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이 채권자에게 곧 반환될 것 같다. 곧 반환을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까? 뭐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소위 이제 그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반환 날짜를 알고 있는데 이걸 공개를 거부했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블록스트림 CEO 아담 백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정보는 받았는데 몇 개를 받을 것이다. 근데 구체적인 날짜는 뭐 아직 나 기다리고 있다. 이걸 보면 사람마다 좀 각자 개별 통보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2024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상한 절차.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나요? 그 10월부터 그러니까 시작될 것 같다. 예정이다랬는데 여기에서는 또 10월까지 진행이 된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10월까지 상환을 한다. 또 이런 얘기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실 거는 블룸버그와 CNBC는 월가 전통 금융 기관들이 대주주로 있는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죠. 대중을요,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물론 돈으로 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장악이 가능합니다. 맘만 먹으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휘청이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야만 합니다. 축구 선수, 뭐 운동 선수 기본기 없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세 번째, 이 마운트 곡스 퍼드가요. 근데 실제로 큰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 2014년도에 있었던 비트코인 그때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부 매도할 겁니다. 근데 이 할 거라는 퍼드에 못 이겨서 일반 투자자들도 시장에 던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실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뭐 상승장의 정점에서 나올지 저 같으면 이거 하락장 좀 힘들 때 그럴 때 한번 퍼드 터트리면 가격 밑으로 쭉쭉 빠질 것 같거든요. 그때가 혹시 나오면 엄청난 기회다. 블락락 임원, 뭐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서요. 비트코인은 가장 널리 채택된 디지털 자산이다. 단순한 어떤 결제 수단 이상이고 인플레이션 해치고 뭐 가치 저장이고 뭐 여러 가지 혁신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블랙락에서요. 비트코인을 27만 3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오히려 6만 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반 기업 중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일반 기업입니다. 지금 블랙럭이다, 피델리티다, 뭐 그레이스케일이다. 자, 이런 것들은 자산 운용사죠. 자산 운용사는요. 그러니까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서 투자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그런 운용사들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그냥 회사의 자산으로 산 거죠.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2일자 비트코인 이 블랙럭이 지금 69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게 역대 11위다. 그러니까 ETF 이거 1월 10일에 딱 승인을 했는데 연속으로 돈이 69일 연속 들어왔다. 비트코인 누가 계속 샀었다. 자, 이것을 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인기가 끝났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됐다. IBTC, 그러니까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는 멈추지 않고 누군가 산다.
여기 보니까요. 미국의 역대 ETF 전체 쭉 줄을 세웠더니 현재 11위, 69일 연속. 근데 하루가 더 지나서 봤더니 70거래일 연속 비트코인 ETF가 블랙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역대 10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다른데 비트코인 ETF 다 빠져나가도 어디는 계속 들어온다? 블랙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70일 연속으로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순유입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산이 축적이 됐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비슷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또 블랙락에 이루어질 것이다.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이 이제 자회사죠. 코인 전문 피델리티 자회사인데요. 비트코인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 중기 전망을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보유 주소의 99%가 수익 상태다. 장기 홀더 매도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 저렴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기업이 어디다? 피델리티입니다. 2018년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업을 설립한 곳이 어디입니까? 피델리티죠. 2022년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수천억 블랙락과 함께 투자했던 곳이 피델리티입니다. 같은 해 9월 찰스 슈왑, 시타델 같은 월가의 연합군과 함께 코인 거래소 EDXM을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피델리티죠. ETF도 지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조차도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불변의 법칙이 뭡니까? 많이 오른 자산은 달나라까지 갈 것이다. 보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더 많이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상승장이 끝났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올랐으면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힘이 축적됐다가 그 다음 또 상승이 가능하겠죠. 4월 22일 비트코인 현물 ETF 피델리티의 돈이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지금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누가 중동발 전쟁이 나건 미사일을 쏘건 누군가는 계속 비트코인 삽니다. 저스틴 선 4월 8일 이후에 4.2억 달러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돈으로 뭘 샀나 봤더니 뭘 샀습니까?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이게 지난 2달간 누적 액수로 하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원어치의 이더리움을 샀습니다. 저스틴 선은요. 사실 그 중국계 세력 중 하나 맞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무슨 1조가 넘게 특정 코인 하나만 샀다? 보세요. 좀 지켜볼 일이죠. 저스틴 선이 4,500만 달러, 그러니까 테더를 바이낸스 거래소 입금을 했죠. 왜 했을까요?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넣었다는 건 코인 산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코보라고 하는 코인 보관 업체 여기에서는 520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이렇게 보냈죠. 보통 이것은 현금화, 그러니까 팔려고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요. 누군가는 사고요. 누군가는 팝니다. 누군가에겐 호재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악재입니다.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제가 이왕이면 말씀드리는 주장하는 바는 이거죠. 기본기가 아주 단단해야 된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뭘 하자? 낙관론자가 되자. SEC가요. 테라폼 랩스 권도영을 상대로 53억 달러의 과징금을 요청합니다. 참 SEC는요. 소위 말하는 그 고소를 해서 합의금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 SEC 매출 대다수 한 90% 이상이 제가 알기로 이런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찌 됐건 지금 거의 7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를 지금 이제 소송을 이제 막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징금과 민사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 근데요, 이게 지금도 미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재판을 지금 받지도 않고요. 어디로 갈지조차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를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만큼 엘리트 집단, 기득권, 이들이 뭐가 절실했다? 코인의 작업을 치는 게 너무나도 절실했다라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작업이 뭡니까? 대중들을 아주 멀리, 코인으로부터 아주 멀리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코인, 너희들 손만 대봐. 이거 손목 날아간다. 너희들 조심해. 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 2번 연속으로 하면 뭐 충분하겠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 그게 참 그 너무나 좋은 매수의 기회였는데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아직도 코인을 의심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들의 작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이다. 뭐 이런 대형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끈질기고 완벽하게 짜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TD 코엔, 여기 이제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행사와 은행 간 인수 합병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이요.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안을 냈는데요. 이 법안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발행하려면 현금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나 현금에 비슷한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근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금지된다. 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금지됐습니까? 테라 루나요. 그 테라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이거 넣으면 위험하다. 지금 이러면서 이 법안이 나온 게 좀 물 흐르듯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TD 코인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법적인 명확성이 확보되면서 사업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은행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인의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 타깃이 뭐였다?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입니다. CBDC도 디지털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누굽니까? 그냥 월가 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서클이다 테더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인수합병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CBDC는 누가 발행합니까? 연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뭐 달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유로겠죠. 근데 이제 민간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했다? 월가에서 로비를 통해서 달러 발행권을 획득한 거죠. 대신에 뭘 사라? 미 국채 좀 사줘. 달러 좀 많이 사가지고 그 테라루나 받잖아. 그 밑에 좀 안전하게 이 국채가 안전한지 솔직히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이게 판을 잘 짜놨죠. 자, 월가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가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를 그냥 발행하는 효과가 날 겁니다.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가 가져간다? 민간 기업, 월가의 은행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실제로 2022년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5천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서클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서클이 뭡니까?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자, 홍콩의 수초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본토 자본 유입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만 지금 ETF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 본토 자금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중국 본토, 선전이나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홍콩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유입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다. 뭐 맞는 얘기죠. 남향 자금,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자금 외에도 일본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지금 이 보고서 이거 누가 냈습니까? 홍콩에 있는 증권사가 낸 겁니다. 자, 이 보고서는 그러니까 ETF, 현물 ETF가 선물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럼 그 ETF 팔고 있는 그곳에서 자금이 빠져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현물 ETF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죠. 아, 홍콩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별거 없겠네. 근데요, 중국에서 홍콩에 선물 ETF를 허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국부 유출 방지죠. 공산당 간부들, 뭐 조단위, 수천억 이상의 자산이 유학 보낸 자식들에게 지난 그러니까 중국에서 워낙 탄압을 하니 부자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코인으로 돈 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 중국 내에 유동성을 그냥 좀 더 가져가자. 중국 내에 그 해외 보내지 말아라. 국부가 계속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콩 ETF를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에 유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까지 넘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한국에 비트코인 ETF 없죠. 그 자금들을 홍콩으로 지금 뭐 한다? 끌어들일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너 증명해봐. 이걸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재까지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난 10년간 그렇게 탄압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크립토 시장 문을 활짝 열었죠. 이거 저는 몇 년 안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관론자 중에요. 부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명성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대. IMF 위기 정확히 맞췄대. 근데 그분들이 혹시 부자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부자는요, 낙관론자 중에서 나옵니다. 해시키 캐피탈의 임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관련 없이 시장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자, 이분은 그러니까 해시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중국의 세력 중에 세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딱 두 개 있어요. 합법적으로 거래소, 코인 거래소 하는 데가 해시키 그룹, OSL 그룹 딱 두 개인데요. 해시키가 좀 저는 메이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공동으로 승인 받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지금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다. 어차피 크게 상승할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 뭘까요? 제가 예전에 미리 보는 ETF 코인, 뭐 다음 순서는 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미국 석유, 뭐 여러 가지 금융 제재를 하도 하니 지금 뭘 썼다? 테더를 썼답니다. USDT로 결제를 받고 있다. 이게요,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지금 베네수엘라 반미죠. 친미건 반미건 지금 코인은 상관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테러리스트도 쓴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억측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코인 쓰면 이거 결국 다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 다 뻔히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미국의 이런 제재가 무용지물이죠. 지금 스위프트 제재했더니 뭐 블록체인 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테더를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뭐 공격을 하고 너희들 뭐 준비금 없지 뭐 틈만 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테더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테더 안 죽었죠. 테더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USDC가 지금 상대가 안 되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테더는요. 그 스테이블 코인 찍을 때
발행 담보로 뭘 산다? 미국의 국채, 달러, 현금 비슷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주고 있죠. 저는 테더가 미 국채, 미국의 이 국가 빚 부채를 안 샀다면 저는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잘 사고 있죠. 국채, 달러, 현금 등감을 이거를 사줬기 때문에 전 테더가 망하기는 이젠 어려울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테더나 USDC를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뭐 결제, 뭐 비자 카드다, 마스터 카드다 다 지금 연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뭐 코인 살 때도 해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씁니다. 이 얘기는 뭐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쓴다는 얘기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계속 사주는 격입니다. 월가는요, 코인으로 신규 수입원이 창출됐죠. 미국은 뭐가 좋습니까? 미 국가 빚, 국채죠. 달러. 이거 누가 아무도 안 사려고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찍을수록 그 밑에 딱 누군가 계속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도 좋고 월가도 좋고 사용자들, 그러니까 제3 개발도상국이죠. 뭐 중남미, 동남아에서 이거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각본이 뭐다?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짜졌고요. 그냥 시간표에 맞게 가고 있다. 왜 지금 현물 ETF가 비트코인 10년 만에 미국에서 이게 승인이 됐다? 시장 장악하기 위해 늦춘 겁니다.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났죠. 그러면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태국에서 18.6조 원어치 디지털 화폐를 국민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지금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5천만 명의 태국 국민들에게 약 37만 원 정도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 이것을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점점 낯이 익습니다. 자, 해당 부양책은 태국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률도 증가시킬 수 있다. 내년 태국 경제가 5% 이상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든 정치인들이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국민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든 기술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디지털 화폐는 필수적으로 옵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25만 원 준다는 얘기가 이제 설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CBDC 기본소득 나중에 재난지원금 뭘로 줄까요? 뻔히 보입니다. 자,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암호화폐 강 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나 봤더니 상위 10개 코인을요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알트코인 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직 5파 상승이 남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시가총액이 350%까지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5파, 뭐 엘리오 파동이죠. 근데 이게 이제 5파 상승이 올 것이다. 이걸요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된다, 얼마가 된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맨날 틀리면 이제 나중에 말 바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냥 참고하실 필요는 있죠. 알트코인의 5파 상승이요. 이 밑에 보시면 대략 꼭지를 한 8월 말 정도에 찍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하락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냥 예측한 겁니다. 이거 시가총액도 뭐 350%면 상당히 많이 몇 개월 내에 350%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엇 파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고 연준에서 뭐 금리를 언제 인하한다더라. 뭐 매크로 경제, 미국의 주식 시장 전망, 뭐 여러 가지 기술 분석, 뭐 유튜브 채널, 뭐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요. 큰 상승도 올 수 있고요. 큰 폭락, 저는 이거 둘 다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트레이딩을 하신다? 이제 샀다 팔았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 전 없다라고 봅니다. 뭐 5%다, 10%다. 적당한 자금 내에서 이게 좀 뭐 업비트가 그러면요. 뭐 별도 거래소 계정 하나 따로 만드셔서 뭐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윳돈으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시고요.
DCA는 이제 적립식 꼭 적금 들듯이 그냥 꾸준히 사 모으시면 올해 말이 됐을 때 아마 웃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기회는 근데 폭락과 함께 옵니다. 큰 기회는요. 그러니까 폭락했다고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락장이고 이제 다 코인은 사기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기회는 폭락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저기 아까 마운트곡스 뭐 여러 가지 뭐 테더가 뭐 어쨌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 주식이 와장창 무너진다. 쫄지 말고 그럴 때 투자하시면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